오늘은 계약법 강론 할 차례입니다. 강론. 자, 어디 할 차례냐면요. 계약법 강론. 여기 81조, 82페이지 피세요. 82페이지. 자, 82페이지 피시고, 82페이지. 계약금 계약인데, 이거 시험에 거의 100%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기 판소도 되게 펴시고, 네, 불러드립니다. 예. 판소도 82페이지고, 책은 어디로 가냐면은, 255페이지. 그쪽 펴주시면 돼요. 255페이지에, 거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네, 시작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뭘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복습을 한번 좀 해볼까요? 앞에 이제 뭐 해제 발생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해제권 발생 사유 뭐가 있습니까? 이의불체 사부 있었죠. 그래서 이의불체 무조건 맞습니까? 채굴 합니다. 물론 불안정일 때는 추가해서 가능한 채굴을 하고 추가해서 완성이 안 되면 채굴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페이지는 79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나오는데, 채권자가 지체했다. 이 말이에요. 지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지체 나오면 무조건 만다, 채권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행을 독촉하는 게 최고죠. 네, 맞습니다. 자, 이행을 독촉하는 게 최고입니다. 뭐 11월, 12월 달에 좀 빠져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빠져도 되는데, 1월 달부터 빠지면 안 되겠죠? 맞죠? 자, 오셨으니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부수적 채무 불이행. 부수적 채무 불이행.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뭐예요? 내가 X 부동산을 넘기는데 멍멍이 이제 계집도 같이 넘기는데 계집을 안 넘겼다 그래서 멍멍이 집을 안 넘겼다 그래서 전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했었죠? 기억납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했었고요. 해제하면은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여기 보시면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효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랬죠. 원상회복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부동산을 넘겼던 거를 계약 해제하면은 돌려주고 받았던 대금은 돌려줘야 된다. 이게 원상회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채무 불이행했을 거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아시죠? 잔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줬으니까. 나는 넘겼는데 잔금 안 줬으니까. 무슨 말이죠? 이럴 때 뭡니까? 계약 해지할 때 원상 회복하면서 무슨 배상까지? 손배까지 같이 청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했었고요. 간단히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계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금 계약인데 계약금 계약이 하기 전에 매매 계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계약부터? 매매 계약부터. 자, 매매 계약이 게 뭐예요? 매도인은 요 사람이 매도인인데, 이 사람이 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자, 매도인은이잖아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승인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매매 계약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우리 매매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부동산 넘길게 이러잖아. 내가 갖고 있는 X 부동산 넘길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얘가 뭐랍니까? 내 돈 얼마 줄게. 합치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계약서 쓰죠? 한 번도 계약 안 해봤어요? 쓰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매매 계약이다. 이게 정의가 어디 있어요? 책에 돼 있어요. 법에. 자, 한번 봅시다. 255페이지. 255페이지. 자, 563조 보입니까? 255페이지. 네, 폈죠? 자, 563조 봅니다. 매매는, 매매 현관표는, 매매의 정의입니다. 예. 매매는 당사자 상방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러면 갑이 매도인인데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 상대방 매수인은, 자, 그럼 상대방이 밑에다가 매수인 적어놔.
자, 그러면 매도인이 뭡니까?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게 무슨 계약이다? 매매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우리 매매계약은 우리 이거 정의했죠?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승인하는 무슨 계약이고? 낙성계약이고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니까 무슨 계약이고? 상무계약이고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죠. 왜? 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분료식 계약입니다. 분료식이 뭐예요? 방식이 없단 말입니다. 뭐 계약서를 쓰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종이에 적을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고 녹취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계약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매매. 낙성, 상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뭡니까? 핸드폰 이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뭐 중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 자동 녹취해 놓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증 따면, 중개사 자격증 따면 무조건 자동 녹취를 해놔야 돼요. 왜 자동 녹취를 합니까? 고객이 요래 얘기했다가 갑자기 말을 쏙 바꾸거든.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일을 딱 보내주고 냅니다. 지하고 내하고 통행했던 내용.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자동 녹취합니다. 중개업하고 있는데. 알죠? 그래서 이제 문제 생기면 되면 파일을 보내줘 버리잖아. 말도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그 얼마 주고 사겠다고 하고, 그래, 하겠다고 합의됐죠? 이렇게 다 됐는데 지금 말 바꾸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녹취 파일 보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동 녹취를 합니다. 그 저한테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화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인상 좀 펴시고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은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이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게 판소도 7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70페이지. 판소도 70페이지 별표 되어 있을 거예요. 판소도 70페이지.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외우고 있습니까? 외워야 됩니다. 필수 암기사항이에요. 무조건 암기사항이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몇 번 해주냐면 시험 칠 때가 한 30번 반복해 주거든. 그럼 나중에 시험 치러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암기가 돼 있어요. 머리에. 막 박혀 있습니다. 시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맞추면 됩니다. 알죠?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낙성이 뭐라 했습니까? 서로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게 낙성 계약이고, 자, 갑도 재산권 넘겨야 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 그래서 의무가 있습니다. 쌍무. 서로 상자에다 의무할 때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계약이야? 유상 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입니다. 됐어요? 외우든지 이해하든지 방법을 두 가지 가지고 준다고 해서 항상. 예? 승낙. 승낙 하잖아. 예, 맞죠? 승낙, 여기 승낙. 여기 승낙할 때. 알죠? 승낙할 때 낙선. 알죠? 낙선 계약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의사표시 뭐가 있으면 된다고?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게 무슨 계약이다? 낙선 계약이다. 이거. 자, 이거 저번 주에 했습니다. 낙선 계약 할 때 했어요. 자,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페이지의 핵심 255페이지에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를 하더라도 기본서에도 뭡니까?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 맞죠? 핵심이 있는데 자, 어디 책에 딱 어디 중요하다고 표시 딱 하고 줄 거라 그러고 형광펜 하라 그러면 그렇게 딱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자, 일단 두 번째 의 아까 위에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읽어볼게요.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자, 형광펜 놓으셔야 돼.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성질 1번에 또 별표 해놔셔야 돼요. 또 뭐라 했어요? 매매계약,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고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갑적거나 갑이 뭐야 돼요?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그럼 을은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을이 누군데? 매수인은
뭘 지급해야 된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용 정리됐죠? 그렇습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뭘 지급해야 됩니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승인하는 계약이 매매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1번이 낙성, 쌍무, 유상, 물류식 계약이고 매매계약은 자, 그 다음에 갑은 뭐야 돼요? 재산권 이전하는 거가 있고 2번, 동그라미 2번이고 동그라미 3번은 뭐야? 매수인 을리게 하는 거지 대금을 지급하는 거가 있다. 이해됐어요? 책에 이래 돼 있어요. 너무 쉬워. 그 안에 내용 안 봐도 됩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 페이지 가장 중요한 건 뭐랬어요? 매매계약은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외워야 됩니다. 예?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오입니까? 있습니까? 오죠. 매매계약은 요식계약이다.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요? 우리 시험에 최근 나왔던 게 임대차 계약은 무상계약이다. 땡.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매매교환, 여기다 매매교환 임대차 적어놓고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이거. 알겠어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입니다. 아시겠죠? 70페이지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끝났습니다. 이제 넘기시면 이제 별표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별표 3개, 계약금 계약입니다. 자, 판서노트의 82페이지. 자, 계약금 계약입니다. 자, 여러분이 매매 계약할 때 제일 먼저 5월 1일 날 뭐 합니까? 5월 1일 날. 5월 1일 날 계약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계약하면서 무슨 금을 걸어요? 계약금을 걸죠. 그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전체 매매 계약 안에 계약금을 꼽으면서 계약서 쓰는 게 뭐예요? 계약금 계약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알죠? 매매 계약 안에 5월 1일 날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 쓰잖아. 맞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알겠어요? 네. 처음 오셔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이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자, 우리 중개사 사무실 가서 한번 봅시다.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오세요, 매수인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금 준비됐습니까? 언제 만납시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러면 거기 와서 뭡니까? 계약금 딱 보내주고 계약했습니다 하고 밑에 계약금 언제 주고 중개금 언제 주고 잔금 며칠 날 주고 이렇게 적어 안 적어? 적잖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5월 1일 날 하는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금 계약서를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매수인은 계약금을 먼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지. 맞죠? 그래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먼저 줘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계약금을 먼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약금을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걸 뭘 한다? 요물 계약이라 한다. 요물. 요것도 70페이지 할 때 했죠? 요물. 요구할 요자에다가 물건 할 때. 맞죠? 그래서 대금을 먼저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물건을 먼저 한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계약금을 먼저 꼽아야 되죠? 요거 한번 보자. 보증금 계약도 어떻게 돼요? 보증금도 먼저 꼽아야 되죠? 이 계약금이나 보증금 똑같잖아. 임대차 보증금도 계약금 꼽고 중도금, 자금 꼽고 하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보증금 계약도 묘물 계약입니다. 먼저 뭐부터 꼽아야 돼? 돈부터 꼽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단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약금은 있잖아요. 계약금은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시험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X예요. X예요. 계약금은요, 금전 기타 유가물이랍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본 적은 없겠지만은, 계약금은 있잖아요. 뭘로 그릴 수 있다? 뭐, 금돼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계약 기간 끝나면 그 금돼지를 돌려줘야 돼요. 계약하면. 알겠어요? 무슨 말이겠죠? 예.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수강생 중에
상가 건물이 너무 급매물 나온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그 임대인이 전화했어. 내려왔어. 이 차 계약금이야. 내가 그 도착 올 때 기다려. 그럼 차를 놔두고 왔어. 이게 계약금이 아니야. 계약금입니다. 알겠어요? 그 차를 놔두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돈을 탁 가져왔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돈을 먼저 꼬았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 파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소송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알죠? 금전 기타 유가물이니까. 내가 그래서 언제부터 차 놔두고 갔다는 거 다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맞죠? 몇 시간 뒤에 왔는데 다른 사람하고 계약해볼 때. 안 되죠, 그거는. 알죠? 소송을 했는데 이겼어요. BMW였거든요. BMW. 7 시리즈인데 7년 지났던 차입니다. 중고 시세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돈을 지급하라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배를 지급하라 하니까 뭐 좀 화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화해해가지고 적당한 금액 합의하고 돈 받고 치웠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몰랐으면 됩니까? 그거 따지고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어요. 알죠? 이게 아는 게 힘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이런 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성질도 있어요. 이거 시험에 2번 나왔어. 증거로서 약속한 금액이다. 증거로서 약속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증거로서 약속한 금액이다. 증약금이다. 이렇게 돼요. 증약금이다. 증거로서 약속한 금액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계약금이 있잖아요. 계약금이 뭐로 쓰인다고? 요 줄동 계약금이. 요게 1억짜리다. 그럼 계약금 얼마입니까? 보통 1,000만 원 걸죠. 맞아요. 보통 1,000만 원 겁니다. 오케이? 보통 계약금이 얼마 겁니까? 10% 걸잖아. 맞아요? 근데 더 걸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걸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더 걸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더 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든다. 저 부동산이 마음에 든다. 물건이 마음에 든다. 계약을 더 꼽아봐야 돼요. 왜 더 꼽아야 돼? 얘가 계약을 파기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배액상환 해야 되거든.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뭘 수령해야 된다? 배액상환 해야 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3천만 원 꼽았다. 배액상환할 때 얼마 해야 돼요? 6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갑이 계약을 파기하겠어 못하겠어? 이것도 우리 수강생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짓이냐면 급매물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것도 아파트. 급매물 나왔는데 이쪽이 뭡니까? 개발이 된다 해가지고 갑자기 올라가기 직전이야. 그래가지고 됩니까? 계약금을 30% 꼽았어요. 2억짜리인데 30% 꼽았다. 얼마 꼽았다? 6천만 원 꼽았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돈 받고 난 다음에 좀 보니까, 알아보니까 뭐이가 이게 가격이 2억이 아니고 지금 3억 정도 하더란 말이에요. 미쳐보죠? 근데 계약 파기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못하죠. 근데 그 사람도 돈이 좀 남았으니까 뭐냐, 포기하고 간 거죠. 근데 계약 파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배액상환하면 얼마 줘야 됩니까? 6천만. 6천만 원 이거. 1억 2천 줘야지, 1억 2천. 6천만 원, 1억 2천. 알겠어요? 1억짜리에 3천만 원 꼽았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6천만 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그래 파는 게 나아요. 왜? 또 설득해 주세요. 왜? 당신 이렇게 팔면은, 만약 비싸게 팔아보면 됩니다. 세금 폭탄 맞고. 맞잖아요. 예? 옛날에 샀는 게 보죠. 1억 2천인가 사가지고 3억 정도 하는데 팔아보면 양도소득 많이 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은 뭡니까? 1가구 1토니까 비과세니까 그건 다 따져야 됩니다. 자, 나중에 자식 다음에 그런 내용 다 배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 계약금을 했는데 이 계약금이 뭐예요? 예? 계약할 때, 파기할 때 뭐로 쓰인다고? 해약금으로 써요. 해약이 뭔데? 해약이 뭔데? 계약 관계를 끝내는 거지. 그럼 저 계약금이 뭡니까? 해약금으로 쓰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세요. 교부한 사람은 뭐 안 됩니까? 교부 사람은 요 사람이잖아. 계약금 교부한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계약금을 뭐 하면 돼? 포기하면 돼. 근데 수령자는 뭐 하면 돼요? 배액을 상환하면 이제 더 이상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어요. 알겠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계약금 계약입니다.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하면 됩니다.
자, 요리 11월달, 12월달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책을 이제 봅시다. 자, 256페이지 이제. 256페이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이란 되어 있습니까? 256페이지 책에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교부하는 금전기타 유가물, 금전기타 유가물을 뭐라 한다? 계약금이라 한다. 금전기타 유가물.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계약의 성질 갑니다. 성질. 자, 요거는 첫 번째 줄 것이고, 어디에 현관편이냐면요.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요물계약 나옵니까? 네, 요물계약입니다. 자, 요물계약이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계약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현관편을 주셔야 돼요. 종된계약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옛날에 한 개씩 냈어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냈고,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계약이다. 맞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최근 시험에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내본다고 이제. 옛날에 각각 하나씩 내다가 한 쪽으로 내본다고 이제. 알겠어요?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매매계약의 종된계약이다. OX. 요물계약이다. 요물이라 뭐예요? 먼저 물건부터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맞죠? 요물계약입니다. 이 요물계약이 뭡니까? 요물계약이 대표적인 게 뭐랬어요? 현상광고를 했죠. 맞아요? 그래서 뭐가 있다? 현대계보고 있습니다. 요거 70페이지 보면 나와요. 자, 판소트 70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계약은 계약금이나 보증금이나 물건을 먼저 줘야 됩니다. 물건 인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립하는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입니다. 알죠? 그래서 요자가 뭔데? 요구할 요자에다가 물건 할 때 물자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먼저 요구하는 거. 알겠죠? 네, 요물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요물계약이다. 요자 적어줬죠, 저번에? 네, 요자 적어줬잖아. 네. 요구할 요자를 적어줬잖아. 이렇게 된다고. 여자들이 많이 요구한다 그랬죠? 네. 많이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요구할 요자, 물건을 먼저 요구하는 거. 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양갈로 3번 갑니다. 256페이지. 다시 책에. 256페이지에 계약금의 종류인데 1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한 개.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증약금입니다. 증약금. 첫 번째 줄. 증거로서 의미를 가지는 계약금이다. 되어 있습니까? 줄 것이면 되고. 손해배상의 예정. 요거는 1월달에 설명해 주는데 시험에 잘 안 냅니다. 1번하고 3번이 포인트야. 우리는 시험 잘 나오는 거 봐야 되지. 예? 3번. 뭐로 추정한다? 계약금입니다.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약금이 뭐로 쓰인다고요? 계약금으로 쓰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해제권을 보류하는 자격을 갖는 계약금을 말한다. 그래서 교부한 자는 현관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뭐하고? 포기의 현관펜. 우리 판수노트 딱 돼 있습니다. 포기. 수령한 자는 현관펜, 수령한 자는 뭘 상환하고?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가 있답니다. 됐습니까? 요게 어디 있느냐? 바로 밑에 법조문에 있습니다. 계약금 추정 565조 돼 있습니까? 별표해 내셔야 돼. 565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할 때는 그럼 계약금이나 보증금이 요물계약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계약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할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자, 현관편에 해야 돼. 뭐 착수할 때까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착수 전까지 이 말이야. 할 때까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것은 뭡니까? 중도금 지급 전까지입니다. 적어 놓으시고. 중도금 지급 전까지입니다. 옆에 다 책이 나옵니다. 자,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것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교부자의 현관편.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2항에 551조가 뭔데? 손배저거나 손해배상. 551조가 손해배상입니다.
551조. 법조문에 2항 돼 있죠. 565조 2항 돼 있어. 돼 있지? 2항이 551조가 뭐라고? 551조가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죠? 자, 이게 이론 내용이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일상을 얘기해 줄게. 여러분이 계약을 간다. 매매하러 갔어요. 2억짜리 아파트 판다. 계약금 얼마 꼽아요? 보통 10%. 2천 꼽잖아. 아니, 맞죠? 그럼 2천 꼽았는데, 그래서 누가 2천만 원 줬어? 의리 가백이 2천만 원 줬잖아. 맞지? 그럼 2천만 원 수령했잖아. 얘는 2천만 원 교부했고. 그래서 얘는 교부자를 하고 얘는 뭐란다? 수령자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갑인데 계약 파기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왜 파기하는데? 옆에서 오면서 뭐랍니까? 저한테. 여러분이 이제 매도인인데 옆에서 뭐냐? 야, 4억 줄게. 이래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팔아봅니까? 팔아봅니까? 재산이 없어서 이해가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2억짜리보다 갑자기 아파트 단지 막 생긴다고 뭡니까? 에? 옆에 이제 재개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2배로 뛰었단 말이야. 맞지? 근데 계약금 2천만 원 받았어, 내 지금.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된다고? 계약을 파기하려잖아. 그럼 얼마 주면 돼, 얘한테? 4천만 원. 얘한테 4천만 원 주면 된다고. 무슨 상관? 배액상관. 그러면 얘가 와서 따지고 할 필요 없어. 니 손배총 못해, 임마. 원사배총도 못하고. 알겠어요? 이걸로 끝이다. 법에 딱 돼 있잖아. 565조. 지가 포기하면 끝이라. 지가 포기하면 끝이라. 이 매수인이 지금 이제 뭡니까? 아유, 이거 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거든. 아유, 괜히 막 이거 계약금 좀 취합보자. 예, 포기하면은 계약이 없어지는 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도 이행을 총 못합니다. 뭐라 소리 합니까? 전화해서. 미안한데 그냥 안 합니다. 하기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우리 수강생 예를 또 들어볼게요. 우리 수강생 중에 옛날에 뭡니까? 그 사우나를 인수하려고 했잖아요. 이분이 인수 매수한 사람이 우리 수강생이었는데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이제 할 일 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수하려고 했는데 계약 12억이 팔라고 했거든. 1억 2천 꼽았어요, 계약금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2019년도가 그럴 거예요. 19년도, 18년도가 19년도일 거예요. 알죠? 그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고. 매일 24시간 돌아가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2천 포기했습니다. 잘했지. 안 했으면 코로나 때문에 작살 나빴는데. 진짜요. 안 했어. 다행이에요. 그래서 진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1억 2천 포기했어요. 진짜. 뭐 했다고? 매수인이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 갑이 와서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은 뭐라 합니까? 재수! 예쁘죠. 바로 얼마 생겼습니까? 1억 2천. 그런데 제가 반은 찾게 해줬습니다. 어디 찾게 해줍니까? 중개사가 연결돼 있으면 중개사하고 연결해가지고 반 돌려주라고. 세금 신고 안 할게. 세금 신고 때리고 1억 2천 세금 때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수입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세금 폭탄 맞아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거든. 나중에 가르쳐줄게. 이런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있다니까. 그래서 중개사가 그냥 야, 신고 안 한다는데 그냥 반 떼줍시다. 그냥 불쌍하지 않냐고. 그래. 반 떼줬어요, 진짜. 예? 중개사 수술 좀 받죠. 받죠. 그게 중개사의 역할이에요. 공인중개사가 뭐야, 이게? 이 사람들 중에 중간에 있잖아.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게 공인중개사잖아. 알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국가가 만약 뭐 100상 못 해줬다. 그러면 반 못 주겠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그냥 세무 신고 할게요. 그냥. 미칠 뿔 거예요, 저 사람이. 근데 뭐 1천이야 세금 신고해도 뭐 별로 하지만 억 단위면은요 달라집니다. 완전히. 못 올라갑니까? 건강보험도 폭증합니다. 폭증. 알겠죠? 네, 한번 시급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내용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7페이지에 그 해제 요건 나오잖아요. 나옵니까? 두 번째 주까지 줄 것이고
자, 동그라미 기억번의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아까 뭐랬습니까? 교부한 자는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다 했던 내용 아닙니까? 도서 맞죠?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의 해제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했습니까? 첫 번째 줄 것이고, 이행의 착수 전까지 했지. 착수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가 없다. 없어요. 그럼 이행 착수하면 어떻게 되는데? 앞에 중도금까지 받았어요. 근데 잔금을 안 준다. 뭐 합니까? 채무 불이익이 있으면 내 재산권 넘겼는데 잔금을 안 주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해제로 갑니다. 맞죠? 근데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내는 거야. 자, 다시. 이거 모르면 계약하러 가지 마세요. 알겠죠? 어? 계약할 자격이 없는 거야. 자, 계약금만 받았어. 계약 파기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내는 거야.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낸다고. 맞죠? 내가 받은 사람이다. 그럼 배액 상환하고 끝내고. 자, 내가 돈 준 사람이다. 교부자다. 그럼 포기하고 끝내는 거야. 근데 계약금하고 중도까지 지급해버렸어. 근데 잔금 안 줬단 말이야. 그때는 됩니까? 법정 해제로 갑니다. 받은 날로부터 법정 해제를 부과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근데 요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계약금만 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이. 계약금만 받았을 때. 이 법조문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시험 나 왜 틀려? 나 이해가 안 된다니까. 하고 있는데도. 이게 그 내용이 알면 된다고. 자, 그럼 언제까지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고 그랬어? 중도금 지급 전까지. 뭐라고? 이행 착수 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세요.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내용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해제 효과입니다. 해제 효과인데 두 번째 줄 것이고, 요겁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줄에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됐죠? 이렇게입니다. 원상 회복이나 해제 손배 챙긴다, 안 챙긴다? 안 챙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계약금 계약까지 했습니다. 자, 계약금 계약은 뭡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뭐만 꼽았을 때 얘기하는 겁니까? 매수인이 계약금을 꼽았을 때, 계약 파기할 때 계약금 계약이 준비되는 겁니다. 자, 계약금 받은 사람은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 수령자야. 뭐 상환하면 돼? 배액 상환하고 끝내는 거야. 내가 계약금 1,000만 원 받으면 2,000만 원 주면 된다고. 맞아? 근데 뭐라고? 수령자, 교부자일 때는 됩니까? 포기하고 끝내는 거야. 알죠? 이게 상식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약할 때. 알죠? 이게 근데 시험에 나온다고. 이거 언제까지 하라고요? 이행 착수 전까지. 법조문 이행 착수 전까지 됐는데 판례가 중도금 지급 전까지 이렇게 한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중도금 지급한 후에 채무불이익이 생기면 뭐예요? 법정 해제로 간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257페이지 가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 계약이죠. 유상이 뭔데? 유상 반대가 뭐예요? 무상 계약. 이 무상 계약은 뭐가 있습니까? 증여. 공짜로 받는 게 증여 계약이잖아. 맞죠? 무상 계약은 증여 계약입니다. 오케이? 네, 됩니다. 그래서 무상 계약인데 반대가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 계약이에요. 그럼 유상 계약일 때는 무슨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담보 책임이라는 게 뭔데? 책임 한번 봅시다. 257페이지. 매매계약, 줄 겁니다.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를, 완전한 물건을 이주를 해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해줘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인데? 집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이거야. 여러분이 매수를 하는데 돈을 준비해서 갔는데, 주거사무실 갔는데, 이 부동산에 압류, 과압류가 닥터 있어. 그럼 여러분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이거지. 맞죠? 그래서 이제 요거 다 없애고 깨끗한 거 넘기는 거다. 맞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근데 깨끗한 물을 안 넘기면은 이 부동산 남의 거라든지 이 부동산에 압류 가공이 돼 있고 그래서 내가 못 넘겨준다든지 경매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그럼 내가 못 받잖아. 그럼 얘 보고 매도인 보고 뭐라 한다고 책임지라고 한단 말이야. 이름이 그래서 뭐예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한다고요. 알죠? 매도인에 뭐가 있다고요? 잘못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하자. 권리의 하자가 있고 물건의 하자가 있거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뭡니까? 대표적인 한번 예를 들어볼까? 아파트 샀는데 매매업을 샀는데 아파트 누수 생겼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한 번도 안 사면 여러분 완전 리얼이야? 한 번도 없어? 매매한 적이? 샀는데 어떻게 돼요? 아파트에 누수가 생기고 결로가 막 생긴다가 뭐 전화해가 고쳐달라고 합니까? 하잖아. 맞잖아요. 왜? 이게 매도인은 고의가실이었어도 하자에 있는 물건을 줬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알죠?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는 안날로부터 6월입니다. 알죠? 그래서 6개월 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알죠? 안날이니까 보통 한 1년 정도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결로가 언제 생깁니까? 겨울에 생기잖아. 빗물이 막 치고 들어온다. 그럼 뭐예요? 여름 돼가지고 장마 한번 와봐야 되죠. 맞죠? 그래서 안날로부터 6월이라 돼 있지만 보통 한 1년 정도 잡아줍니다. 누가? 판사가. 알겠어요? 네, 그래 됩니다. 왜냐하면 1년 정도 안에면 한 바퀴 다 돌잖아. 겨울도 그러고 여름도 그렇고 뭐 다 한번 돌잖아.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따라서 볼게요. 따라서 아까 두 번째 조건 줄 것어요.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동그라미 쳐놓고 권리 또는 물건 흥결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누구한테 부담하는 거다. 현관펜 매수인에게 부담하는데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됐죠? 나머지 볼 필요 없어. 넘기면 돼요. 자, 넘기면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개만 다 보겠습니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 있는 경우. 자, 이게 어디냐면 우리 판서 노트에 담보 책임의 표가 있는데 이 표가 있는데 이 표는 지금 볼 필요 없고요. 자, 나중에 정리하는 방법 다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자, 어디를 가냐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한 페이지 넘기면 84페이지. 자, 이게 이제 569조, 570조 내용입니다. 이게 570조 내용이야. 자, 이건 내용입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설명 들어갈게. 자, 이게 병소유입니다. 병소유인데 자, 한번 물어볼게. 타인 부동산도 매매가 돼요. 타인 부동산 매매할 수 있어요? 근데 못 넘겨주면은 얘한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매수인에게. 이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봐요. 동생 부동산인데 내가 팔아준다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형제 관계가 아니야? 형제하고 완전 했어? 울산에 땅이 있는데 동생이 저 서울에 가 있어. 땅 이거 팔라 그래. 그럼 형님 좀 팔아도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이제 형제도 없어, 이제? 다 버렸어? 형제도 없어? 그래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팔아준다고, 이게. 동생 명의로 돼 있는데. 예? 팔아준다고. 매매했어. 그런데 못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얘한테 책임을 진다고. 그럼 얘는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답니다. 알죠? 이게 뭐라고?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매도인 책임. 알죠? 근데 권리 전부가 병인한테 있는데 동생 건데 받아서 못 넘겨줄 때 어떻게 됩니까? 얘한테 책임을 진단 말이야. 갑이 을에게 책임을 지고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책임 묻는 게 뭐라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네. 왜? 못 넘겨주니까 계약 해지하자 임마. 네가 잘못했으니까 임마. 손배해 임마.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를 외우려 하지 말고 생각해봐.
받아주기로 해서 바다가 넘겨주기로 했는데 못 넘겨줬어. 야, 못 넘겨주니까 계약 해제야, 임마. 네가 잘못했으니까 손배해. 돼, 안 돼? 맞잖아. 이 법이 돼 있다니까. 한번 읽어볼래? 보자. 자, 보자. 이거를 우리는 이해를 하면은 그냥 막 다 외워지는데 막 외우려고 하니까 안개표를 확 하려니까 뭐 헷갈리가지고 틀리는 거지. 알겠어요? 자, 갑시다. 자, 569조 한번 보죠. 569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자,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의 맨 위에 권리의 전부가 누구에 되는 경우다. 타인에게 있는 경우. 569조 볼게요.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갑이죠.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 을에게 이전하면 됩니다. 이전하여야 한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팔더라도 받아서 넘겨주면 된단 말이야. 이랬어? 다시 한번 읽어볼게.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타인 거단 말이야. 병 거다. 그럼 매도인 갑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 을에게 이전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랬지? 그런데 570조 동전돼 있지. 여기서 동전이 뭐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왜 100원짜리 왜 나오는데? 100원짜리가 아니고 앞에하고 동전 같이 연결된다고. 알겠어요? 에? 그래서 연결된 내용이다. 570조. 전조의 경우, 자, 매도인은 현관패,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갑이 매도인입니다.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이 을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계약을 마고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하면 안떼 나와서 안떼가 뭔데? 악입니다. 안떼가 악이야. 악인 경우는 손배 청구할 수가 없다. 자, 보세요. 그러면 악인은 손배 청구 못하니까 반대로 가면 선인은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온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이 문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게.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권리의 전부가 누구 있대? 타인에 있을 때. 받아서 못 넘겨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무슨 배상? 손배 깔 수 있는데, 손배까지 하려면 선의해야 됩니다. 악인 경우는 손배를 못하고 계약은 해지할 수는 있다. 알겠어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 요 제척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간이 없습니다. 왜? 권리의 침해가 많으니까 1년 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가면 제척 기간에 제한은 없다. 찾았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법조문 밑에 가니까 1번 요건, 동그라미 1번 요건. 매매 목적문은 존재하고 있으나 그 목적문이 타인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에? 그래서 매수인이 받지 못하는 거지. 맞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밑에 행사 내용 가세요. 기역, 니역 묶어 놓으시고 해제와 손배인데 해제는 뭘 불문하고 두 번째 줄 끝에 선악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누구만 된다고? 선의의 매수인만 된다라고 해놓은 걸 표시해 놓은 게 요거지. 맞지? 제척기간 없다까지 해놨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일부가 타인에 있는 경우 나오는데 요거부터는 1월달부터 할게요. 1월달에 할게. 알겠죠? 여기까지 했어. 다음에 요거 좀 쉽게 나가고 빨리 나가고 요거는 좀 자세히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권리 일부가 타인에 있는 경우입니다. 권리 일부. 그래서 요거는 1월달에 설명드립니다. 자, 넘기시면 돼요. 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넘겨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총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고 7가지가 종류물, 그 다음에 8번째 경매,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로 따지면. 자, 그래서 요 내용은 1월달에 구체적으로 내용 할 겁니다. 1월달도 전부 다 안 하고 6개만 딱 해주고 3, 4월 때는 전부 다 해주고. 알겠죠? 왜 그러는데? 너무 용량 초과한다니까, 여러분이 용량. 알겠죠? 용량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면, 임대차 쪽으로 바로 가네요. 자, 264페이지. 264페이지에 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있어요. 지금. 펴놨잖아, 지금. 안 그래도 사인 보내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10분 좀 남았는데, 아직까지. 자, 수업하기 전에 미리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임대차도 뭐예요? 임대차도.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시경입니다. 요것도 어디 있다고? 70페이지 있습니다. 했던 거야. 자, 임대차도 뭡니까? 낙성, 상무, 유상, 무슨 계약이다? 분류식 계약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임대차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쉽니다.